오늘도 외솔의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이건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이건범 대표님 본인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예. 또 이 한글문화연대에 대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아, 2000년에요? 예, 2000년 2월 22일에 설립을 해서 지금 이제 21년 뭐 이렇게 좀 된 거죠. 21년 넘겼는데, 한글문화연대는 국어학자들의 모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정말 시민들 중에서 우리말과 한글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말과 한글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겠다, 또는 마음을 모아야겠다, 이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만든 시민단체인 셈이죠. 그래서 2008년에 사단법인으로 발족을 했고, 제가 대표를 맡은 거는 2012년부터. 2012년부터. 네, 그 전에는 창립 직후에 한글문화연대 저도 직후에 이제 발을 담가서 그 뒤로 이제 운영위원으로 또 정책 총무 뭐 전체를 약간 두루두루 이렇게 맡아서 일을 하다가 2012년부터 대표를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 1990년대는 이제 9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는 정보통신 관련된 사업을 경영을 했었고요. 네. 예, 그 뒤에 이제 출판 관련된 일도 좀 하면서 출판 기획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이제 뭐 일종의 뭐 작가의 길 같은 쪽으로 이제 접어들었고, 그러면서 시민운동으로 한글문화연대를 또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점점 더 한글문화연대 쪽의 일이 비중이 이제 높아지면서 뭐 이 일 때문에 글 쓰는 일은 한글문화연대와 관련된 글만 쓰게 되는 그런 쪽으로 되어버렸죠. 지금은 저희가 2012년에 좀 열심히 했던 일이 특히 한글날 공휴일로 다시 만드는 그 일을 2012년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운동본부에 이제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는데, 그때 그 한글날 즈음에 제가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반대하던 경총 그 회관 앞에서 혼자 이렇게 멍석을 깔고 가쓰고 도포 입고 이렇게 도끼상소를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최말리 선생이 그 한글 반포에 반대하는 도끼상소를 올렸던 것을 이제 뒤집어서 거꾸로 네. 경총에게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게 진짜 문제라면 제 목을 치십시오 하면서 경총 전하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그 영상이 되게 좀 많이 여기저기서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랐던 게, 그때 갓쓰고 이제 도포 입고 있는 그 모습이 얼핏 보기에 유재석하고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게 포털에 뭐 위에 올라가기도 하고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많은 힘을 쏟았었고, 그게 뭐 잘 된 게 또 저로서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었었죠.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었고 뭐 여러 가지로 좀 부당하다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공휴일 제정되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셨다는 그 장본인이 오늘 인터뷰에 오셨다는 게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가운데 제가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게, 왜 하필이면 뭐 글쓰기도 하셨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왜 하필이면 한글이라는 이 계기가 만들어졌을까? 그 고리가 하나의 고리가 만들어졌을까? 제가 20대 때는 이제 1980년대였는데 저는 그때 이제 반독재 민주화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도 뭐 한 3년 가까이 이제 감옥살이를 했었는데. 3년이요? 예. 굉장히 오랜 그 감옥살이 할 때 저하고 함께 살던 잡범들이 소매치기 하던 사람들이었고, 잡혀와서 이미 1심 선고를 받고 2심 항소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로 뭐 학력이 낮고 배운 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에 이제 검찰의 이 공소장이나 판사들의 판결문 이거를 이해하는 게 일단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전은 국한문 혼용으로 돼 있던 상태였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그분들 사정을 들으면서 뭐 탄원서나
항소 이유서나 이런 걸 많이 써주고 아, 네. 이제 그분들 잘 돼서 이제 나간 분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뭐 돈을 받은 게 아니니까 이제 변호사법 위반은 아닌데 어쨌든 그걸 하면서 그때 느꼈던 게 일단 말을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 네. 그리고 글자를 읽을 수 없다는 사실 네. 이런 것 때문에 뭐 이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손 치더라도 지은 죄 이상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곤란한데 자기 이제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진짜 좀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당시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말이나 어려운 문자 이것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었죠.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우연히 이 한글문화연대 이제 만나게 돼서 저 그 일을 하게 될 때 계기가 됐던 건 이제 바로 그 사건이었었죠. 네.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굉장히 뜻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맺어진 인연으로 이제 한글연대 대표까지 되셨는데 주요 활동도 좀 아까 뭐 잠깐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네.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제 네. 그 문화연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예. 요즘 이제 집중하고 있는 활동은 쉬운 말 쓰기. 그래서 쉬운 우리말을 쓰자라는 이제 구호를 내걸고 그러니까 정부 관공서 그다음에 공공기관들 그리고 언론 쪽에 예전에는 한자어가 어려운 말의 어떤 기둥이었다면 요즘은 대체로 다 영어, 외국어 네. 낱말들이죠. 그래서 이 말들을 좀 쉬운 말로 써달라라고 계속 이제 요구하고 그 정부 47개 부처청 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자료 그리고 전국의 이제 17개 광역지자체에서 나오는 모든 보도자료를 굳이 불필요하게 쓰고 네, 있는 네. 그런 말들은 바로 이제 이런 말로 고쳐달라라고 해서 그 작성자에게 직접 공문을 보내서 좀 개선을 권유하고 그런 일들 이제 일상적으로 늘 하면서 그 중에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위험한 말이 있다 싶으면 아주 집중적으로 뭔가 공략을 해가지고 바꿔내는 네. 그런 일들을 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보도자료 같은 데는 잘 안 나오는 말이지만 그 전국의 기차역 근처에 보면은 차로 잠깐 와서 세워놓고 기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이제 태우는 네네. 그 정차 공간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가 이름을 처음에 뭐라고 해놨었냐면 키스 앤 네. 라이드라고 네. 이제 네. 그렇게 그걸 줄여서 또 KNR 이런 식으로 네. 일단 뭐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주 집중적으로 저와 그리고 우리말 가꾸미라는 이제 대학생 동아리가 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활동을 해서 전국에 있는 것들을 거의 다 바꿔냈죠. 그리고 이런 어떤 공공언어 개선 사업 외에는 이제 우리말 가꾸미라는 대학생과 중고생 그 동아리 우리말 사랑 동아리를 저희가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대학생 한 200명, 네. 그다음에 청소년 한 200명 정도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우리말과 한글에 대한 그 교양 그리고 자기들이 뭔가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가꾸고 발전시키기 위한 뭔가 함께하는 활동들 의식 이런 있는 거를 행동을 하는 거네요. 네, 그런 걸 네. 이제 하게 이제 도와주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두 가지. 네. 외솔 정신이 한글 문화 연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도 하고 뭔가 이 연관성이 아주 진하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어떤 연결고리에 대한 말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저나 저희 그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들 중에는 기존의 한글 운동, 국어 운동 이쪽에 이렇게 발을 걸치고 있던 분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초창기에는 교류가 많지 않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이제 많은 일을 하게 되긴 했는데 저 역시도 뭐 사업을 하느라고 바쁘니까 그런 일을 짬내서 그냥 하느라고 사실 교류를 하거나 이러기는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최연배 선생님을 뭐 개인적으로 과거에 알고 있었던 그런 정도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지 잘 몰랐던 거죠. 그런 상태에서 2000년대 한 중반, 한 7, 8년 이후로 뭐 한글학회 외솔에 또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이런 이제 기존에 이런 일을 해 오셨던 선배 단체들 또 선배님들과 이렇게 저렇게 교류하고 일을 함께 하고 이러면서 이 최연배 선생님 하셨던 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알게 되고 뭐 또 듣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조선어학회 시절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저희는 사실 뭐 이미
그 우리말과 한글이 그 헌법적으로 우리의 국채와 관계된 거다라는 어떤 공감대, 헌법 정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럼에도 이제 사람들의 생활상의 저것 때문에 외국어 남용이랄지 아직도 뭐 한자를 쓴다든지 이런 것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그 조선학회 시절 그때 당시에 한글이 내 목숨이다라고 생각하실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그 엄혹함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짜 그런 일을 하셔야 했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지 그냥 그 옛날에 중고등학교 시절에 뭐 국사 시간에 잠깐 배웠던 네. 그런 정도가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점점 더 뼈저리게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한글문화연대 활동 중에서 이제 그런 그 고민들이 점차 실천에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하게 된 배경에는 아마 그런 그 외솔 선생님의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오셨던 우리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운동, 그리고 그 뒤에도 다시 우리말 도로찾기 활동이랄지 그 뒤에 또 사전을 만들어 가셨던 정말 그 지난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을 하기는 이제 한계가 있겠죠. 다만 예전에는 그런 학회에서 뭔가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한 활동도 하고 일종의 운동도 하고 연구 작업도 해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다 있었다면 이제 활동, 운동 이런 쪽의 일에 관해서는 그 외솔 선생님의 정신을 뭐 투철히 이어가는 그런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지금 우리가 그런 외솔 선생님이 해 오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공감대를 갖고 뭔가 개선 운동을 해나갈 수 있다.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쪽으로 사업을 많이 펼쳐가실 텐데요. 특별히 어디 더 중점을 두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 이제 공공언어 개선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국민의 직접적인 권리와 의무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 생명, 또 행복을 추구할 기회 이 모든 것에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정보를 그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어 측면에서 보자면 국어 운동이겠지만 또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저는 인권 운동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게 이제 제가 늘 내세우고 굉장히 있는 멋있는 말씀하시는데. 네. 언어는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그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국민 한 사람도 자기가 외국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공적인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는 소외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공공언어에서 어쨌든 사람의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지켜내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이 말 속에 제대로 그 보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게 이제 한글문화연대가 좀 집중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그 일에 어쨌든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게 당분간은 저희가 좀 할 일로. 네, 아주 언제나 좀 그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제 뭐 외솔에도 있고 한글문화연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문화사업도 있고 네, 뭐 어떻게 보면 그 한글과 관련된 뭐 유사 단체들이 많은데 그런 어떤 단체들과의 협력을 구축하고 또 거기서 어떤 성과를 기획하시는 것도 있는지 또 그럴 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성과 아니면 어떤 어려움 뭐 그런 것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실 게 있는지요. 좀 걱정스러운 거는 저희는 사실 연구단체, 학술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 그런 학자 뭐 별로 없어요. 거의 없이 그냥 일반 시민들 중에서 뭐 기업체 일하고 있거나 뭐 방송 작가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는 건데 이제 국어 관련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 같은 그런 분야에서의 그 연구 같은 게 요즘은 그 국어 학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그렇게 좀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어 학자들이 연구될 거는 국어 학계에서 어쨌든 서로 간에 모색이 되고 하겠지만 조금 더 그 어떤 사람들의 말 생활에 말글 생활에 이 도움이 실제로 될 만한 일들 이런 것들은
좀 시민단체와 함께 이렇게 협력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몇 분 선생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는 하는데 늘 이제 그런 거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죠. 아쉬움을 많이 느끼시는 것 많이 같은데요. 느끼죠. 예. 좀 아쉬움이 남는다던가 뭐 조금 더 하시고 싶은 말씀 담아두고 계신 거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말과 한글 이런 것이 이제 그런 뭐 오래되고 뭐 낡은 것이고 고루한 것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말과 한글을 둘러싼 다양한 어떤 그 볼 것들 시각 자료 같은 것이 그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 이런 것이 그 잘 투영된 그런 그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게 다 우리의 뜻과 그리고 어떤 글로 되어 있는 이런 것으로 다 표현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그 뭐 다 눈으로 이게 그림을 보면서 네, 네. 영상 시각적으로, 세대 예. 이렇게 가다 보니까 우리를 표현할 수 있는 우리말과 한글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자료 감각이 현대화되어 있고 또 과거의 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역시 국어학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디선가 봤던 전통과 혁신이라고 하는 그 교재어가 좀 어울리지 않을까. 우리나라 가시 그렇게 지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아주. 그래서 그 또 서양 그 영어의 갓하고 발음이 같아서 정말 갓 같한다 그러는데. 그러네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대중화돼서 더 널리 성과가 많이 일어날 수 있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